자, 부가지세 신고 납부 우리 그 9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요거 제가 그 7주차 그 강의 때 이야기를 들었죠. 자, 우리 재량평가 그리고 중간고사 리포트 이렇게 주제도 안내를 했고요. 자, 요거 13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 3주 정도 남았다, 그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금 정성을 들여가지고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세금 계산서의 수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내용이 조금 약해가지고 제가 조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걸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자, 요거 자, 한입된 날, 해제일, 사유 발생한 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당초라면 수정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당초 세금 계산서가 어떤 그 잘못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발급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성 일자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거 말고도 발급 사유는 더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요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발급 사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공급한 제야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죠? 되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계약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인도 자체도 안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아예 공급이 안 된 경우에요. 공급이 안 된 경우, 또는 어떤 계약이 일부 해지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사유에 따라서 자,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또는 차감되는 경우, 우리 뭐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적법하게 가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요런 게 있고요. 또 필요조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금 계산서가 잘못 적힌 경우,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또한 이중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리고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을 한 경우, 또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이게 발급 사유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제야가 요거는 이제 매입 한출 또는 매출 한입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입이 되었다면요,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 자, 수정세금 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왜냐하면 요것을 수정한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또는 음의 표시로 하면 됩니다. 옛날에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는 붉은색 글씨로 작성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전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음의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음의 표시로 한다는 것은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자, 제품 뭐 100원을 매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당초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발행이 되었어요. 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몽땅 한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100원,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10원, 요렇게 표시를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한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당초에 요렇게 되었을 경우에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고 하면 당초에 요런 분기가 끊겼을 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원, 100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원. 요렇게 되었을 겁니다. 맞나요? 요렇게 되었겠죠, 당초에는. 하지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요렇게 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원,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원. 요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이번에는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것은 작성 일자가 해제일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면,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차감되는 금액은 은의 표시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죠. 요렇게 제품 100원이 외상으로 매출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세금 계산서는 요렇게 발급이 되었겠다, 그죠? 하지만 어떤 사유가 발생했냐면 공급가액이 1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추가되는 금액은 다시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은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급가액이 50원이 차감되었다.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원, 부가가치세는 마이너스 5원이 되면 되겠다, 그죠?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50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면 50원, 5원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작성일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번에는 재하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된 겁니다. 요게 요걸로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려면요. 당초 세금 계산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런 LC가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1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원 요렇게 한 거죠. 하지만 가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된 걸 확인하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날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공급가액을 100원, 부가가치세는 0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자, 10% 세율을 적용한 거고, 수정세금 계산서는 자, 0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자, 만약에 25일 이내까지 내구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그냥 10% 세율로 가야 됩니다. 아셨죠? 0세율 대상이라도. 자, 발급 방법은요, 일단은 개설일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발급되었는지. 자, 0세율 적용부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고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자, 음의 표시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착오로 잘못 적혔다. 자,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당초 세금 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하고요. 음의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정 세금 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잘못되었으니까 음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착오 외의 사유는요, 자, 위랑 동일합니다. 자, 이중으로 발급하게 되면 음의 표시로 발급해주면 되겠다. 그죠?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했다면요. 자, 이것도 원래 세금 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돌리면 되겠네요. 세율을 잘못 적용했으면요. 당초 세금 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하고, 그리고 수정 세금 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자, 요렇게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하고, 자, 발급받는 방법, 발급하는 방법, 감소되거나 또는 처음의 내용이 틀린 거는 음의 표시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작성일자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수정세금 계산서 우리 분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15일 주식회사 1000개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중에 파손된 제품 5개를 반품받았대요. 반품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자, 이게 수정세금 계산서입니다. 그죠?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줘야 될 돈하고 제품하고 상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1000개는 상품에 해당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분계가 공급자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강은 공급자 입장이죠. 이때 판매했을 때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하지만 1000개는 매입할 때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 제품 매출이 발생할 때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금액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품 중에서 파손된 것만 이렇게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처럼 재무 회계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우리는 실무적으로 메인 매출점표에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단가가 2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품 매출을 100만 원 취소시키고 상하는 부가세도 감액시키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가 된 거네요. 자, 공급받는 자는 상품을 원래는 추가적으로 요 금액은 아니겠다, 그죠? 더 많이 잡혔겠다. 하지만 이 100만 원을 되돌리는 겁니다. 관련된 외상 매입금도 상계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회계 처리를 해도 되지만 요렇게 뒤집어서 회계 처리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발급했기 때문에 음수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택시,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그리고 전력을,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데, 사실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냥 슬쩍 넘기셔도 돼요. 요거. 네, 너무 지엽적이다. 자, 1번 알고 있어야 되고, 5번, 6번, 7번, 8번,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업종을 업종을 외워줘야 됩니다. 자, 택시,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목욕, 이발, 미용, 그리고 간주 공급.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 발급해야 됩니다. 왜요? 직매장 반출은 간주 공급 범위에 있지만은 이거 실질 공급입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주 공급에 넣어준 거예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 우리 임대 영역 중에서 보증금에 관련된 간주 임대료.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하지만 내공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한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꼭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소매업. 네. 자, 이런 업종에 해당되게 된다면, 자,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 톨게이트,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직매장 반출,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요 두 개는 당연히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위에 도로하고 소매업은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발급 의무가 원칙은 면제가 되는데 도로랑 소매업은 요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매장 반출과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종에 관련해서 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은요, 절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그 매입한 거는 이게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아셨죠? 당연히 발급 면제 의무에 해당하는 이쪽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영세율은 또 가능하고요. 그쵸?
그래서 막 이게 뒤섞이면 안 됩니다. 막 이게 서로 막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뒤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을 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을 할 수 있는 업종,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 업종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요거 소매랑 도소매 같이 하는데, 그리고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었던 것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조금 많이 빈약합니다. 요 두 개 부분이.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은, 자, 목욕, 이발, 미용업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그 발급 의무 면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금지 업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영수증만 발급 대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모두 다 영수증인 건 아시죠? 자, 그렇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자, 여객 운송업, KTX, 고속버스 뭐 이런 것들. 자, 전세버스는 제외가, 전세버스는 일로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세버스는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가세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우리 실무능력 시험편에서도 뭐 출장으로 KTX를 뭐 신용카드로 뭐 결제하였다, 공고가액은 뭐 5만원, 부가세는 5천원이다. 그러면 요거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리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해야 되는 사업자, 요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학계표 등의 제출. 자, 등이다, 그죠? 자, 제출이니까 우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유, 이거 오타가 있었네. 자, 세금 계산서, 그죠? 자, 세금 계산서 학계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학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학계표, 요 두 가지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그리고 발급 명세를, 자, 발급 명세를 적법하게 다음 날까지 전송을 했다면 이런 학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우리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서비스업 중에,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우리 전문직들이죠. 자, 이런 전문직들은 한 번씩 고객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 받은 내역들을 명세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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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용 K랩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부속 명세서에다가 여기 세금 계산서 학계표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걸 눌러 봅니다. 자,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입력된 게 있나 모르겠어요.
있네요. 자, 요거 전자부는 여기에 합계가 되고요.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여기,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늦게 돼 있는 것들 여기다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가 거래처별로 쫙 붙으면서 요 위에 합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되는 거고요. 매입 탭을 딱 눌러보면, 자,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있네요. 여기도. 이거 매출이네. 자, 매입.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자료가 없네요. 입력된 게 없나 보다. 어떻게든 입력한 게 있었구나. 자, 여기 매입을 돌리다 보면 거래처가 다르다, 그죠? 이건 제가 교육 목적상 이거 넣다가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게 빨간색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공의 가공의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입처별로 쭉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합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했다면 우리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속 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자, 현금 매출 명세서 여기 있다, 그죠? 자, 현금 매출 명세서는 여기 있네요. 자, 요거 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자, 매출이다, 그죠? 자, 미리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요 굳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전산세무 2급이나 1급이나 뭐 부속 명세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미 다 환경 설정 해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입력한 게 하나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현금 매출은 여기에 쫙 달라붙으면서 여기에 집계가 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다가 불러와집니다. 하지만 시험 칠 때는 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입력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네. 자, 이게 현금 매출 명세서예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 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없구나. 있네요. 하나. 자, 서울농산한테 임차를 해주고, 그 서울농산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임차한 면적, 그리고 임차 용도, 그리고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런 것들을 놓고 나면 간주 임대료, 그리고 총 가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요. 업체마다 요렇게. 그죠? 네. 요겁니다. 요게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입니다. 자, 이걸 실물로 보게 되면 입력은 요렇게 하고요. 실제 서식은 요렇게 또 생겼어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합계표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전자부는 여기에, 그리고 전자외부는 상호하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여기는 전자세금 계산서 외적인 것들만 나옵니다. 우리가 수기로 입력했던 것들. 네. 요 위에는 전자적 자료니까 우리가 합계표에 있는 그 업체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아까 현금 매출 명세서 한번 볼까요? 이래서 3월이었나? 네.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정 서식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법정 서식이냐 아니냐는요, 요 위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기는 없네. 자, 이런 어느 법에 따른 어떤 서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됐네요. 자, 또 서식이 나오면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존표인데요. 자,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어딨나? 여기 있네. 자, 이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요,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먼저 집계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고서상에 이렇게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자, 간이가세자. 자, 간이가세자하고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그죠? 요런 친구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1.3%고요. 하지만 간이가세자의 음식 숙박업은 어때요? 2.6%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블을 해주고 있다. 그죠? 대신에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자, 연간입니다. 연간. 우리가 1기 때 70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다면 2기 때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신용카드 매출 존표는요, 매입세액도 허용이 됩니다. 자, 요건이 이거예요. 수령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존표를 5년간 실물로 보관하면 우리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있나 모르겠네요. 없다. 입력한 게 없어가지고. 이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요. 자, 여기. 자, 요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이런 것들,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 외 전자. 자, 요 밑에는 세금 계산서. 문제에서 제시된 것들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뭐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강제로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네, 불러오게 하면 당연히 영영이겠죠. 왜냐면 메인 매출 존표를 입력한 게 없으니까. 자, 이게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 수령 명세서 있죠? 자, 수령 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것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발행금액 집계표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거고, 요 수령 명세서는 우리가 매입자 입장에서 수령했다는 거잖아요. 수령한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수령 명세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만 그 수령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수령 명세서 있다, 그죠? 근데 없을 것 같네요. 입력한 게 없어가지고. 에헤이, 하나도 없네. 요 하나 있다. 네, 요렇게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서식으로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화면하고 똑같죠? 네, 화면하고 똑같아요. 네. 이게 우리 입력하는 화면, 그리고 실제로 제출될 때 전환되는 화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1교시 수업 여기서 잠깐 마치고 2교시에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